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아이고, 아침에 모닝티도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발효 내용 못 봤어요. 네. 왜냐면 아침부터 또 막상 또 재밌는 건 막상 빠졌어요. 근데 이제 다들 톤이 뭐냐면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으니까 뭐 우리 증시는 따로 갈 수 있고 정부에서 뭐 정책 자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또 똑같은 얘기 아침에 또 하다 왔잖아요. 지금 염려차 연구원은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만 주식은 결국은 기대 이익의 함수인데 방향이 결국 어떤 주가와 그 갭이 너무 벌어지면 그 변동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미국의 빅스를 보니까 변동성이 좀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늘도 분명히 개인들이 엄청 살 것 같아요. 느낌에 다 톤이 이제 찬스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딜 펀드 얘기까지 예탁금 많이 쌓여 있죠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도 한 일주일간 제가 이제 고생해가지고 한 올해부터 제가 목이 쉬어버렸잖아요. 하도 사방에서 참 좀 안 좋게 보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냥 언론적인 얘기인데 어제 미국이 할 때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 구간에서는 섣부른 저가매수 위험하지 않나요, 보통? 아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아침에 하다가 보니까 모닝미팅도 못 들어가고 계속 했는데. 저도 이렇게 정다운 연구원이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9시 30분인데 오늘은 좀 그래도 코스피는 좀 양봉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미국이 빠지기는 했는데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에서 빠진 거고 한국은 그게 아니었고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이렇게 청약하면서 이렇게 풀린 자금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유동성도 충분하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살 타이밍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잘 모르겠다. 일단 이거는 6월 달에도 한번 겪었지만 이게 좀 기스가 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생각해보시면은 IT 기업들은 깨졌는데 뭐가 올랐냐면요 백화점, 크루즈, 항공 이런 데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던 업종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여행이랑 백화점이었잖아요. 이런 데가 올라오고 이 IT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 IT 쪽에 대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나가는 국면에서 백신 개발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IT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지표 내일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날 저녁이죠. 좀 ADP 고용이라든지 보면은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월요일날 미국은 휴장이란 말이죠. 노동절이라서. 그러면 변동성 더 커질 수도 있을 텐데. 저게 그런 얘기 위주로 하지 말아요. 맨날 당신들 안 좋게 얘기하다가 요즘 난리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이걸로 끝나고 3월 같은 상황이 재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오늘은 살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우리 같이 얘기도 안 했는데 또 네? 우리 당신과는 이심정심인 게 아니 좀 시장과 거리를 둡시다를 지금 제가 한 2주 전부터 하는데 거리 두기가 너무 어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매일 시장을 안 보고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매매를 안 하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라간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럴 때는 좀 거리를 두고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그러니까 주식을 다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한 주식 현금 비중 한 30%에서 개인 투자를 하면 30-40%는 갖고서 있으면 50% 주식들은 좋은 걸로 가져가다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한 8월 때 좀 그때 하던 얘기인데 여하튼 네. 오늘도 그런 것보다는 다음 주 일정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다. 오늘 특히 풋콜레이션 저도 예전에 참 많이 보던 지표였는데. 그렇죠. 보통은 바닥에서 많이 보는데 어디가 바닥이냐 할 때 보는 거였는데 일단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데이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중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억하실 거는 다음 주부터 이 신규 계좌 대상으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전교육 1시간을 받고 예탁금이 1,000만 원 미만이면은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못해요. 신규 계좌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면제인데 내년부터는 기본 예탁금 있어야 됩니다. 사전교육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기본 예탁금이 면제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지난달까지 거래한 대금이 얼마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레버리지 ETF 사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생기는 게
다음 주부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요, 올해 3월 달에 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원유 ETF 뭐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원유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하면서 그때 금융위에서 이 좀 충분한 이렇게 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따라가기식 매매하는 거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예탁금 제도와 사전 교육제인데요. 이게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 계좌는 다음 주부터, 기존 계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네, 다음번에는 뭐 폼페이오가 뭐 아시아 지역 와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금 우려스럽죠.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동아시아 평화 문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국 얘기겠죠. 두 번째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대선 앞두고 뭔가 이렇게 북한을 자극할 만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과 이 한반도에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에 9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그 미팅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화상회의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다 안 써놨네요.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인데요. 브렉시트 이슈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얘기 안 나왔잖아요. 뭐 다시 얘기가 나오는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안 하고 끝나버리면은 그야말로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협상안이 나오고 비준을 하고 하려면은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협상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2달도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뭐 보시는 분들은 뭐 날짜가 다를 수도 있는데 9월 1일이었나요? 8월 31일이었나요?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이제 브뤼셀에서 영국이랑 EU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뭐 어업권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에서 전혀 그 격차를 줄이지 못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고만 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는 협상이 안 되면은 노딜 브렉시트 할 수도 있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이번엔 브뤼셀이 아니라 런던에서 협상을 또 할 예정이거든요.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이 협상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EU 위원회가 10월 중순에 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여기에서 비준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대세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영국 의회도 휴가였다가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개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협상의 가능성, 진정 가능성은 있지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게 연말에 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여전히 좀 위험 요인이다. 이 정도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얘기 안 나왔지만 이 브렉시트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니다. 이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유럽이 좀 다음 주에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유럽 쪽이 어제도 보면 달러가 좀 약간 약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그쵸. 달러는 뭐 생각보다 유로화가 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그 코로나라는 게 가을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줄까? 3월 같은 폭락은 없겠지만 좀 뭔가 이거에 대한 위협들이 다가오는 느낌이어서 유럽이 최근에 보면은 뭐 노마스크 운동도 좀 강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좀 국가별로 보면은 코로나가 좀 재차 확산되는 상황. 네, 실제로 보면은 스페인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이렇게 휴가를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변동성 요인이기는 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자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서 약간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빌미를 좀 찾고 있는 느낌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고 있는데, 뭐 그게 이제 구조적인 붕괴라면 금리가 움직여야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벤트성인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항상 누가 그러더라고, 염영원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약간 주식을 보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기대 얘기라는 걸 나도 되게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오랫동안 봐왔고, 근데 이제 그 미세하게 기대 얘기 흔들릴 때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장을 안 좋게 보던 분들까지 지난 1에서 3, 4, 5월 달에 한 1750 이상은 되게 힘들다. 다시 한 1100, 1200 간다.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그때. 그런 분들이 요즘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동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싸서 저희가 강하게 사자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싸고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좀 버틸만, 전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버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그런 유로존 쪽도 또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좀 2, 3주만 거리를 두면 좀 마음이 편해질 텐데, 참 마음들이 급하실 것 같아서 여전히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좀 데이터로 오늘 제 흥미로웠던 게 푸콜 레이쇼인데, 네. 많이들 옛날에 보던 건데 어때요 요즘? 지금 풋콜 레이쇼는 뭐 설명을 드리면은 풋 거래량과 콜 거래량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100%면은 풋이랑 콜이랑 비슷하게 거래가 되는 거고, 이게 데이터가 높아지면 풋이 많이 거래되는 거, 데이터가 낮아지면 콜이 많이 거래되는 겁니다. 보통 시장 바닥 볼 때 많이 보는 지표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풋에 대해서 쏠려 있다는 게 시장이 좀 이렇게 다들 하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꼭지에 왔다. 뭐 이런 빅스 걸로. 급등할 때 푸콜 레이쇼도 급등하죠. 네네. 뭐 그런 걸로 보시는, 좀 이게 선행하진 않는데 그냥 레벨로 보면은 거의 끝에 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콜이 굉장히 거래가 많아졌어요. 콜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지금 풋콜 레이시오가 거의 0.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콜 거래량이 풋 거래량의 2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풋콜 레이시오 이거는 당연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많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과열 신호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 목요일 날 미국 시장 좀 변동성 커진 거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좀 풋콜 레이쇼로만 보면은 좀 과열 국면에 있었던 건 맞다. 이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많이 그 옵션들이 쏠려 있냐를 보는 건데, 콜 쪽에 확실히 2배 쏠려 있네요. 콜 쪽으로. 이게 저 예전에, 지금은 그 업계에 안 계시는데 기술적 분석하시는 팀장님 밑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분 보시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어디가 바닥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풋콜 레이쇼였습니다. 풋콜 레이쇼, 그리고 뭐 AA to sub A 인덱스, 네네네. 그다음에 뭐 빅스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빅스가 움틀움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풋콜 레이쇼도 이 레벨이면 뭐 부담스러운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는 국면이다. 네네. 그냥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알고 밑에 있는 있는 건 뭐 사실이지만,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연간 기준으로 성장주랑 가치주랑 수익률 차이가, 이 MSCI 이머징 지수가 96년부터 이게 산정됐는데 그 이후로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올해 성장주 강세가 가치주 강세에 비해서 심했다. 이거는 뭐 IT 버블 때보다 더 심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 기가 막히게 준비했는데 시장이 이래가지고 빛을 못 보겠네요. 하도 언택트가 좋으니까 중소형 언택트 기업 강세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이거 뭐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요. 혹시 이번 주에 줌 실적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40% 오르는 거 혹시 보셨어요? 줌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떨어져서 다 사용을 하니까 그 회의도 이걸로 하고, 뭐라고 하더라? 줌으로 술 먹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있던데? 이게 줌 켜놓고 친구들이 이렇게 그걸로 얘기하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화상 채팅을 여러 명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줌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의 뭐 실적이 EPS가 분기 EPS 기준으로 3배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도 하루에 40% 이상씩 올랐던 거죠. 3월부터 9월까지 주식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동안 강세 그 언택트 기업들 뭐가 좋았느냐? 대형주 중에서는 그런 거죠. 뭐 알파벳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좀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니까 줌 같은 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문물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죠. 재택근무가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별로 못했지만 어쨌든 외부 요인으로 한번 써보니까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 2개가 있어가지고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줌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2개 기업이 추이라는 기업이랑 펠로톤이라는 기업입니다. 추이는 뭐냐면은 뭐 반려동물 시장의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반려동물 뭐 장난감도 있고 사료도 있고 뭐 이렇게 집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용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플랫폼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가 당연히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면서 이쪽 기업들이 성과가 좋았거든요. 다음 주에 실적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펠로톤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집에서 휘트니스 하는 겁니다. 뭐 그 트레드밀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닝 그 사이클 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헬스장이 문을 닫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이 기계를 사다가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도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 좀 실적 잘 나오면서 슈팅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같이 2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다양한 이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혹시 요새 원목 가구 사상 최고인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원목 가구가 왜 사상 최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보니까 이유가 이 바닥재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냥 집에 많이 있으니까 뭐 TV도 더 사고 네,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용 사고. 이런 게.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얼마 전에 막 아이디어 피터 린치 책을 읽었는데 하면서 이제 가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막 거기서 알게 되신 분인데 막 이렇게 제가 피터 린치 책을 봐서 세타님 말대로 공부를 했더니 책을 주변에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죠. 저희들도 뭐 CD 드람 회사도 얘기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는데, 여하튼 이게 뭐 목재 바닥은 약간 늦은 것 같고요. 그냥 뭐 생활 변경? 그 뭐 추위?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하면 줌 얘기하시니까 저 줌에 관심 있어서 봤는데 매출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크던데. 그쵸. 나는 이거 실적 보셨어요? 여기 쓰는 거? 여기 말고 봤지. 아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점프하는데 지금 거의 뭐 적자 근처에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이렇게 EPS가 3배 됐는데 사람들이 EPS 말고 매출 단위로 난 보거든요. 이거 성장주들 뭐 그렇기는 하죠. 네, 매출 단위로 봐도 이건 뭐 너무, 그래서 뭐 그것도 지나갑시다. 좋은 건 맞는데 비싸냐 싸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죠. 그래도 최근에 영업이익이 약간 추정치가 올라오네요. 어때요? 영업이익은 122조가 작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슬금슬글 0.1조, 0.2조 올라와서 12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순이익은 어땠느냐? 순이익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쪽에서 영업 외 쪽에서 많이 떨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지주회사들 영업이익이 좀 빠졌고요. 대한항공 같은 데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오르면서 순이익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쌓아야 될 게 좀 영업 외로 빠질 게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네, 충당을 더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을 그만큼 못 올리고 다시 조정될 것 같은데. 뭐 IT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일단 지금은 뭐 영업이익은 오르고 순이익은 떨어진 상황이어서 실적 반등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결국은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어제 종목을 아예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종목들 얘기를 오늘 엄청 많이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BBIG 인덱스. 네,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버텨주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방은 견고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보고 있는데, 여하튼
잘 모르겠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장이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하여튼 뭐 오늘 토요일에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인데 뭐 주말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실적 측면에서는 3분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때 저 염산청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내년 것들 조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왜 이렇게 조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애널리스트의 특징입니다. 가까운 거랑 먼 거랑 비대칭적으로 조정을 해요. 그냥 해외 쪽은 오히려 그게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 네,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분기, 가까운 연도랑 먼 분기, 먼 연도를 같이 조정하는데 한국은 좀 비대칭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그로스가 크게 보이니까 지금 어떤 우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정당화되려는 부분도 있는데 EPS가 돈다는 논리로. 그거를 좀 반영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요.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3월 달에 지금 밸류로 설명 안 되는 싼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유사하게 뭐 최근에 2,400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년 실적까지 끌어다 써도 조금 비싸다는 이 결과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겁니다. 거죠. 과거에는 우리 시장을 구성하는 섹터가 그런 올드한 구 경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경제 신산업들이 들어오니까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그럼 게 ROE가 지금 높아야죠. 응? ROE나 그로스라도 나와야죠. 그건 원론적인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지켜보면서 시장 하여튼 남은 9월 저희들은 계속해서 와칭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좋은 기업들이 좀 매력적인 가격 레벨에 나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끔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의외로 그런 기업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은 섹터 담당자들이 좀 자료로서 저희가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튼 계속 하여튼 저희와 뭐 맞던 틀리던 저희가 하여튼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